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LH는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데요. 이번 의혹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이번 의혹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건국대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이강훈 변호사,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과 시흥의 신도시 지구 발표가 있기 전에 해당 지구에 있는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참여연대에서 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강훈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의혹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지난 2월 24일 날 그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 시흥 신도시가 발표됐잖아요. 네. 그날 그 시민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LH 직원들이 그 해당 지역에 그 사전 매입을 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제보를 했고 저희들이 이제 찾아봤더니 여러 명의 LH 직원들 명단하고 일치되는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파보자 해서 주변 필지로 조사를 했는데 많이도 안 했습니다. 한 30개 좀 안 되는 필지들을 조사해봤더니 그중에 한 10개 정도에서 이름이 14명이 나온 거예요. LH 직원 이름으로 보이는. 물론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아주 100%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거 감사 청구를 하면서 했잖아요. 저희들이 감사 청구를 하고 나서 이제 LH에서는 이제 12명의 직원이 그중에 포함돼 있었고 2명은 퇴직 직원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어제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의혹 제기했던 10개 필지 중에서 2개 필지는 현직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8개 필지는 현직 직원들이 갖고 있던 게 맞다. 매입한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 다시 4개 필지가 더 추가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2개 필지가 그 LH 직원들이 보유한 것으로 사전에 매입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도 한 명 더 추가돼가지고 13명.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개 필지 중에 8개는 현직 LH 직원들이 갖고 있고 2개는 현직이 아닌 분들이 했는데 다시 또 4개가 더 추가된 거죠. 추가가 4개가 된 거니까 12개 필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뭐 광명과 시흥에 있는 지구 필지인데 사실 광명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개발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좀 있었던 곳이어서 지금 투기 의혹의 좀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조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래 내용까지도 조사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찾는 거야, 명단 찾는 거야, 뭐 금방 찾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LH공사 직원들하고 배우자 또 LH 직원 명단에 없는 그런 사람까지 포함돼서 총 7명이 이제 2020년 2월 7일 날 공동 매입하기로 해서 이제 필지 하나를 매입했는데 5,025제곱미터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거래 규모가 22억 5천만 원이에요. 22억이요? 상당히 큽니다.
또 대출도 상당히 받았어요. 그중에 한 60% 가까이 대출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뭔가 확실한 정보를 취득하고서 이렇게 투자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그 토지가 하필이면 또 맹지랍니다. 맹지인 밭에 맹지요?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뭐가 좀 있어서 상식적으로 투자를 했을 잘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수익을 금방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런 토지에다가 이렇게 그런 대출을 받아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여윳돈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묘목을 또 뭐 심었다고 이제 또 묘목. 하는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과연 이제 그 묘목으로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려고 거기다 그런 걸 했을까? 또 그 묘목이라는 게 최근에 또 1월에 심었다고 하는 그 언론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묘목을 심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참 생뚱맞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히 어떤 신도시 발표를 염두에 두고서 이게 뭔가 이루어진 어떤 정황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 의혹을 이제 확산시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심수님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투기성 의혹이 좀 짙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뭐 직전에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은 특히 묘목까지 심은 경우에는 묘목이 이게 지작물 나중에 보상받을 때 네. 가격에 좀 반영이 되거든요. 묘목이 심어져 있으면 더 토지가 많이 위로 주고 올라가게 되나요? 뭐 가치가? 실무에서는 뭐 선인장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근데 우리가 좀 한번 알아둬야 될 거는 LH가 옛날 한 20년 전 뭐 이럴 때는 그리고 한 30년 전 이럴 때는 이런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한 20, 30년 전에는 꽤 있다가 최근 한 20, 30년 그러니까 한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네. 이런 사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안 밝혀진 건지 그렇죠. 그건 한번 그건 알 수가 확인해 없는 봐야겠지만은 이번에 계속 없다가 최근에 나타나니까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국민들이 저는 보기에는 뭐 상대적 터질 게 불탈감이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터질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 네네 뭐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말씀 올리지만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죠. 예, 예.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뭐 한간에 이제 세간에 뭐 LH 마피아 이런 소리가 많이 돌았었잖아요 한때도.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쪽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네. LH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이건 이제 뭐 신도시 토지보상 그쪽에 연관되는데 이제 매입임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네. 분야에서도 뭐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뉴스로 이제 뭐 확실하게 네. 기사되거나 수사들어간 건 아직 없는데 음. 이미 뭐 아는 사람은 다 알 정도로 네. 뭐 빌라들이 적정 가격보다 좀 높게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뭐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게 소문이 뭐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보고요. 전수조사를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혹 행여 3기 신도시 정책의 일단 신뢰성이 일단 좀 부정적인 건 분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나 그 LH 또 국토부 장관이 빨리 좀 악의 뿌리는 빨리빨리 제거하고 정리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네네. 그리고 자체 검사뿐이 아니라 뭐 수사를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끝마칠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를 좀 계기로 해서 네. 총체적으로 이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들도 아예 뭐 요새 뭐 한번. 공수처 이런 거 잘 만들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좀 제가 봐도 심각한 수준으로 온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여기 이 땅을 왜 살까 싶은 땅에 만약에 그 거액의 자금이 들어갔다 수십억 뭐 100억이 육박하는 금액이 들어갔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이슈가 있어서 들어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사실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잖아요. 알기도 어렵고요. 뭐 예상은 하더라도 뭐 광명시흥 신도시 같은 경우는 MB 정부 시절에도 후보지에 올랐을 정도로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언젠가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죠. 리스크잖아요. 예. 그래서 22억 원에 뭐 60% 정도면 한 15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자만 하더라도 수백만 원, 한 달에 수백만 원 정도에 나가는데 그렇죠. 그걸 언젠가를 개발될 것이라는 뭐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기대감으로, 가지고 네. 월 뭐 수백만 원, 500만 원 이런 이자를 내면서 버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맹지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맹지에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떤 개발이 됐을 때 맹지에 투자하는 건데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저 같으면은 22억을 그렇게 투자 못할 것 같거든요. 못하죠. 제가 돈이 남아더라도 한 2천억 있으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자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뭐 묘목을 심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일 것 같고 특히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설 지나고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급히 심었단 말이에요. 이제 발표될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급히 1월 달에 나무가 심어서 나무가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여러 정황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계속 안 나오다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 밝혀진 거 아닐까? 이게 어떻게 이번에만 나왔을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데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거잖아요. 돈을 맡기면 우리가 돈을 빌려줘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고 근저당을 받고 철저한 관리를 하는데 그냥 뭐 담당자한테 이런 생선을 주고 뭐 서약서 정도 하나 받는다고 해서 저 같으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담당자라면 그런 유혹에 수십억을 벌고 걸리면 뭐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뭐 집행유예 정도 받을 텐데 네네. 저라도 유혹에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보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기회에 좀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보태 네, 말씀드리면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근저당권 제가 아까 살짝 저 액수를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네네. 대출이 한 15억 7천만 원 정도로 추정돼요. 22억 이 문제에 중에요? 대해서는 15억 7천만 원이요. 약 70% 가량을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게 높게 받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금액 요 토지가 지금 묘지가 심은 게 요 토지인지 다른 토지인지 지금 정확히는 이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확인 안 됐군요. 아니요. 근데 다른 토지 지금 현재 매입된 지금 여러 토지들이 토지 있거든요. 중에는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네, 묘목이 심겨져 묘목을 있는데, 심겨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여러 이걸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이제 1월달에 이렇게 묘목을 심은 토지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토지는 특히 뭔 특징이 있냐면 예. 토지를 분할을 했어요. 매입을 한 다음에 네. 필지를 4개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토부상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그 목적까지 딱 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착착착 진행한 토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심 교수님, 이 토지를 쪼갰다라는 거는 어떻게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소유주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네네. 그러면 대토 사업할 때도 각각의 지분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인원이 늘어나면서 예, 예. 소유주가 늘어나면서. 뭐 재개발에서 쪼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도시에서 쪼갠다 이거는 사실 처음 듣는 용어라서 아, 그래요? 보통 재개발이나 재개발은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 네네. 근데 신도시에서는 원래 그 정보 자체가 기밀로 처리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지분 쪼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아. 그리고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전 세계에서 신도시나 이런 걸 잘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제일 강합니다. 제일 잘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제도가 뭐냐?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정부에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가서 뺏어버립니다. 전 세계 유일합니다. 보통 물어보고 협의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그렇죠. 얘기를 해봐야 당신 되는데. 땅값이 어떻게 좋겠니? 무슨 시설이 필요하니? 이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도시재생성공사를 녹봉길지 얘기하잖아요. 18년 넘게 협상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된 거냐에 대한 회의까지 나올 정도인데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부에서 금을 그리고 뺏어가고 이 금 그리는 게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짬짬이를 할수 생기죠. 있는 또.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이 제도가 나온 거 1980년인데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야 이건 좀 너무 센 법이니까 한시적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걱정이 있었군요 이미. 그렇죠. 묻지도 않고 뺏는 건 세계 유일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한시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한번 편하게 개발하는 것에 입맛 들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정착이 온 된 거예요. 거군요. 이제는 그걸 좀 근원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추세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옛날만큼 그렇게 칩이 급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매입된 토지가 모두 농지인데 농지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지를 살 때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쓰겠다, 농사를 짓겠다라는 뭐 계획서 같은 걸 냈는데 LH 직원들이 이걸 사면서 LH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석연치 않은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이제 농지 매입을 하려면 이제 영농 계획서 그를 제출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LH 직원이 그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직원들인데 네. 영농 농사를 계획서를, 짓겠다라고. 농사를 짓겠다 하는 거는 좀 허위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당히 의심이 있는 되지 거죠. 않을까요? 예, 그래서 경제유전의 원칙이 있어서 그 농지법에 이렇게 취득을 제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현실에 있어서는 영농계획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서류를 갖춰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관리하기 쉬운 묘목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 잘 안 하면서도 이제 어떤 보상할 때는 유리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의문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직접 변호사 한 분이 가셨어요. 예. 가셔봤더니 정말 그곳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걸 보고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묘목 아까도 얘기했지만 묘목이라는 게 1월 말에 심었다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언제 심는 건지 이렇게 봤더니 그 뭐 가을에는 한 10월부터 이제 12월 중순까지, 그다음에 이제 봄에는 이제 2월 중순부터 이제 4월 초순 또는 이건 이제 남부를 기준으로 한 거고, 중부는 한 3월 초순부터 4월 말 이렇게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 1월에 심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농사를 짓겠다고 한 분들이 겨울에 묘목을 심은 벽이 됐네요. 뭐 이건 뭐 우리가 뭐 바닷물을 뭐 다 마셔봐야 짠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찍어만 봐도 아는데 뭐 이미 다 드러난 것 같고요. 농지에 대해서 제가 좀 추천드리자면 네,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하고서 이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떼어주면 거기서 이제 토지 거래가 완료가 계획서라는 되는데, 거는 어떻게 계획서도 농사를 다 짓겠다는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세간에서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일반 분들은 그거 되게 꼼꼼하구나, 엄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내면 다 해줘. 이게 아주 일반 분들은 모르는데 그건 내면 다 해줘. 그냥 자동문이군요.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맹지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맹지 이 토지 보상가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찾으면 나옵니다. 네네. 보면 뭐 맹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묘목 심은 땅도 있고 겨울에 그건 뭐 누가 봐도 그런데 이제 비닐하우스를 또 심으면 또 보상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필지를 또 쪼갰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현금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대토를 받습니다. 환지를. 다른 땅을.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맹지 같은 경우도 예를 또 잘라낼 때 그 354 1000제곱미터 딱 자른 거 보면은 다 알고 했고, 그럼 그거를 만약에 토지보상가에서 정할 때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안에도 사실은 좀 농작물이 뭔지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이 그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농작물이 없어도 있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요, 이걸 담당자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더 점점 그냥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형태를 볼 때 농지 자격부터 해서 우리 제도적으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네네. 이게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벌칙도 20억 버는데 5천만 원 내거나 뭐 징역 2년 이하인데 집행유예 받을, 그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말씀 올리지만 총체적으로 이제 시대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좋은 일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일반 전문가나 시민들도 관심을 좀 가져서 이번 기회에 좀 싹 좀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떠세요?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농사를 지을 땅은 아니고, 그리고 묘목은 심었고 대출은 수십억씩 받았고, 이거 뭐 너무 의혹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닌가요? 이건 뭐 의심의 차원을 넘어서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실드를 쳐야 될까 뭐 저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희 손님들이, 저희 고객님들이 이런 투자를 한 맹지를 이렇게 20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20억이 투자할 때 많거든요. 경기도에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그렇죠. 농림 지역 아니더라도 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맹지에 광명시흥에 여기 이런 지역에 해야 될까에 말리실 대해서 거란 얘기신 거죠? 당연히 말려야 되는데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아까 뭐 농취증하고 이야기했지만 뭐 그런 서류와 형식적인 거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이거 뭐 내면 다 되는 거고, 걸리면 뭐 내가 주말에 가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주말 농장. 이런 주말 거. 농장도 그렇고 네. 뭐 우리 높으신 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걸리면 뭐 주말이나 우리 와이프가 시간 날 때 가서 한다.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서울에서 뭐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터질 게 저는 터졌다라고 보고요. 이게 뭐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잘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또 약간의 그 마음에 안심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그 시흥 쪽에 이제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공장을 네. 하는 분들인데 시세하고 감정 가격, 공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너무 커서 이거 공시 가격으로 보상하면 우리가 너무 쫓겨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는데, 손해보고. 이렇게 LH 직원들이 샀으면 좋은 가격에 보상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은 이거 저분들이 샀으니까 높은 가격에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생길 정도로 이게 참 우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가격을 사서 이거보다도 더 차익을 남기겠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큰 문제가 있고 결국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인데 이런 모럴 해저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게 뭐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신도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오죽하면 국토부가 신도시 개발을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 신도시 사업을 좋아할까요? 그냥 일이 좋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먹잇거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런 말들이 나와서 이 기회에 저는 진짜 반드시 바로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꼬리 몇 명, 한 분들 몇 명 이렇게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네.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국토부 직원만 투자하고 그러면 다른 옆 부서는 투자 안 했느냐? 뭐 카톡 보내면 친구한테 카톡 보내면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한 뭐 다른 부서들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정부 모든 부처들과 국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저는 모두 대상에 전수조사를 해야 포함시켜서 된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에 집 사기 너무 어렵고 내 집 마련이 꿈인 세상이 됐는데 누구는 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소식 자체, 뉴스 자체가 굉장히 뭐 분노케 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문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 중에 일부는 또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변호사님 저희가 네. 아까 뭐 집행유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투기 지금 현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인물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이제 부패방지법에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그 비밀 정보를 비밀들에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해버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7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돼 이렇게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에 대해서 이제 그 몰수 또는 추징 이게 가능합니다. 제3자도 가능하거든요. 그걸 알고서 취득한 사람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또 이제 그 이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예. LH의 자체 규정으로도 행동 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어떤 비밀 정보 정부에서 공식적 비밀 정보로 취급되기 전에도 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후보지 이제 개발 후보지들의 리스트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만들고 할 때 그런 부분과 관련된 업무상 비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공표가 됐을 때까지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비밀로 관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이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재산상 이익이 취득하거나 이러면 또 징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규정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동안에 이렇게 설마설마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난 거는 그동안 이런 문화들이 암암리에 있었다는 거죠. 네네. 있었고 그런 것들이 드러난 거지 그냥 하루 이틀에 이렇게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거는 다른 공직 쪽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시흥시라든지 네. 광명시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는 부서나 이런 데서도 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사 범위를 이렇게 너무 한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전체 토지 필지를 가지고 조사해서 공직자들이 관여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이 말씀에 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 제도 개선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게 이해 충돌 문제가 있어요. 국민들이 이거 분노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집 하나 취득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고급 자신만의 정보들을 고급 정보, 정말 쉽게 고급 취득을 정보죠. 한다는 거죠. 네. 쉽게 취득을 해가지고 그럴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차익을 이용해서 얻고. 차익을 남겨먹고 투기를 한다. 이런 부분을 공정한 사회라고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자산 불평등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요. 네. 그거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배경에는 그런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정말 사람 잡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예. 제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자. 이렇게 우리 좀 사회가 좀 의견들을 좀 모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예. 과거 20년 전에는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도 더 파봐야겠지만은 그 직원이 직접 투기를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가 그것들이 최근엔 좀 변합니다. 변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지자체 협의가 있고 네네. 아무리 비밀이라도 지자체는 협의해야 되고
정부 중앙부처 협의가 있습니다. 뭐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환경부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눈과 귀가 많아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것들도 보면은 그때는 LH가 아니고 뭐 정치인이 이걸 틀린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 말은 저도 변호사님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거기에 관련된 부처라든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다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대상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한 20몇 년 전에 감사원하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투기 이런 사안하고 했을 때 보면은 그 단지 안에 거는 쉽게 찾잖아요. 단지 바깥에, 지구 바깥에 것도 범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건 지구 경계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 포함은 수사 안돼 있지만. 그 포함되면은 수용당해서 수익률이 그렇죠. 요만큼밖에 안 막 뛰는. 되고 바깥에서는 바로 옆에 신도시들이 이만큼 뛰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포함돼야지 아마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계 범위 같은 것들도 좀 더 뭐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총리실에서 뭐 수사를 강하게 한다니까 뭐 옛날처럼 이렇게 경계 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까지 좀 같이 봐가지고 가면은 우리 소유권 이동이 변하는 게 막 보입니다. 보통 거래가 1년에 10건 이렇게 나타나다가 예.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 한 30건 이렇게 뛰어요. 확 주는군요. 늘죠. 10건 토지는 원래 거래가 처음보다 늘었다고요? 10건 정도밖에 안 일어나는데 토지는 원래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30건씩 막 30건, 늘어난다. 40건 이렇게 막 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지인이 사면서 그리고 이게 명의라는 게 사실은 뭐 변호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자기 명의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는 것보다는 뭐 친인척 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스크가 명의 신탁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느 범위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하지 않으면은 뭐 상당수의 사람은 자기 명의로 그렇게 위험한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수사의 범위에 참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지금 LH 직원들 전부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의 일부 직원들의 의혹으로 지금 시작된 일인데 아무래도 지금 고위가 아주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아주 정밀한 고급 정보를 갖고 지금 이런 일이 행해졌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조사 아까 뭐 추가적으로 더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조사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하는데 전수조사의 주체는 총리실 이 지휘를 하고 국토부 합동으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감사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감사원까지 뭐 총력이라고 하니까요. 네. 총리실이 또 감사원한테 또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교수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경계선에 대한 그런 거 조사까지. 그런 걸 하려면 지금 저기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정 위협도라면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확대해서 네. 힘이 들더라도 뭐 아까 말씀 중에 또 그 행정과 공직이라면 이제 제일 청렴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믿고 맡기는데 뭐 도의원, 시의원 이분들이 가끔가다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시스템뿐이 아니라 어떤 조사 대상의 범위도 확대하고 시스템도 이 길에 만들어 나가고 하면서 총체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1, 2년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아주 뭐 발본생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미리 체크하고 전문가분들 모아서 그래가지고 완벽한 걸 만드는 게 낫지 이래로 끝나고 나면 또 이거 뭐 2, 3년 지나면 또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정부에서 대통령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행정기관뿐이 아니라 모든 뭐 국민들 포함해서 전문가 뭐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희망 있는 대한민국이지.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걸 또 6개월 반짝하고 조사 결과 발표하고 이러면 이거는 뭐 또다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국민들이 좀 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조사의 주체는 총리실과 국토부로 지금 명명을 해놨는데 우선 대규모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력이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감사원을 선택을 했던 거는 여기서 직무감사 같은 거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제도적인 부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어떤 데서 미비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감사원이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의 총리실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국에는 결국 감사원 쪽으로 네, 흘러가야 감사원도 될 해야 문제지만 된다. 예. 인력 문제, 조사 네, 문제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와 협력하는 방안으로 갈 것 같은데 소장님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땅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뭐 집을 사시려는 분들과 접점이 많으시니까 이런 걸 지금 듣고 혹시 뭐 반응들이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굉장한 분노, 그냥 신뢰의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 게 사실 우리 서민들이 지금 집 하나 살려고 하면 대출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30%, 40% 대출을 못 받는데 이분들은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좋은 걸 투자하면서 70%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그 레버리지를 이용했다는 그 자체도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고 현재 국토부 장관께서 예전에 LH 시절에 발생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또 국토부가 이게 조사 그 주체 기관이라는 그 자체도 예.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또 고양이한테 또 주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침에 방송 오면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네. 순간 저도 욱하는 뉴스가 있어서 이제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예. LH 직원이 이렇게 올린 글을 이제 캡처해서 뉴스를 만들었는데 네네. 왜 LH 직원은 투자하면 안 되냐? 라는 글을 올렸어요. 내부 정보만 이용하지 않으면 되지. 네네. 우리도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부 정보만 아니면 되지. 내부 정보 이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나머지 LH 직원들은 투자해도 된다라는 식의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직업의식, 소명의식이 이게 없다. 도덕성이 너무 결여된 거 아니냐. 제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았던 게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12월 정도에 제 한 손님을 만났는데 네. 그 자녀가 미국 월스트리트에 일을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자녀 주택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애 명의로 무주택이니까 서울에 집을 하나 사라라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월스트리트 일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미국의 집도 아닌 한국의 집을 살 때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너무 까다로운 심사 조건이 있어서 아예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런 강력한 타이트한 규제가 있어야 국민들도 믿고 신뢰의 문제잖아요. 야, 저 정도면 믿고 맡기고 내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국토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만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해도 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애당초 국토부 정도라면 아예 전 직원이 이런 걸 못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게 싫다면 국토부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업무를 가든지 다른 일을 해야지 내가 생선 발가 먹을 수 있는 입장인데 생선을 맡아서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명확하게. 투자 자체를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불이익이 싫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해야 되고요. 적어도 국토부나 이런 보상 문제를 하는 분들은 저는 이 정도 불이익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네, 이런 의견에 굉장히 좀 동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비밀을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문제로 너무 협소하게 다루면 이 문제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국민들이 왜 불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해상충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 국토부 또는 이런 토지 보상의 업무나 또는 토지를 이게 뭐 지정을 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면, 네. 그 이제 공공택지를 지정하거나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바로 그 업무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상충의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어떤 범위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 동안에는 이게 비밀이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암묵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삼삼오오 하면서도 실명을 드러내놓고 그 투자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 체감하는 어떤 그런 그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향후에 개정을 할 때도 법 개정을 하거나 할 때도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떠세요, 교수님? 우리는 뭐 투자하면 안 되냐? 뭐 고급 정보 안 쓰면 안 되냐라고 안 쓰면 되지 않냐? 고급 정보를 뭐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예방 장치를 만들더라도 네네.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주의라는 게 있으면은 그 비밀 정보를 이용한 유혹은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 정보 자체를 없애버리는 제도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 정보를 없앤다고요? 그러니까 비밀 정보를 없앤다는 게 왜 우리는 국가에서 철저하게 비밀로 해서 나중에 휙 발표를 하냐?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비공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하는 처음부터 거군요. 공개하면은 이런 문제가 훨씬 적어지고 거기도 이제 뭐 적어도 그 처음에 공개할 때 최근 2년간 거래된 건 인정 안 하겠다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주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비밀 자체가 없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신도시를 하라고 했는데 상기 신도시. 사실 이 법이 적용된 건 더 심각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요? 도심 지역입니다. 도심 지역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도심 지역의 영등포역하고 서울역 주변에 쪽방촌 철거할 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그분들도 아무 의견 또 못 들었고 네네네.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뺏어갑니다. 그림 그려놓고. 그냥 밀리면 밀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나머지 2사 대책에서 2월 4일 날 만든 대책에서는 대부분이 3분의 2 동의를 받고 이렇게 네네. 뺏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동의를 안 받고 뺏어가는 거예요. 동의를 받고자 물어보면은 불법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상당수 정보가 기존에 유출됐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관련된 시민단체라든가 민간단체들이 뭐 그 정보를 가지고 미리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신도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법 적용된 사례에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그쪽은 이권 관계가 더 크고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마 더 복잡하게 꼬였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이 듭니다. 일이 더 좀 큰 그렇죠. 규모의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적용되는 법들을 이 법이 적용되는 그 사례들을 한번 다 훑어볼 필요는 전체적으로 있다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 뭐 토지 이 조사의 주체는 총리실이고 이제 국토부에 협조를 하라고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황 이제 지시를 한 상황인데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앞에 화면은 나갔지만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이 시기 그리고 변창흠 장관이 그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시기가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뭐 1년 넘게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변창흠 장관이 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 산하기관장과의 신년회 자리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약간 남 얘기하듯 얘기했거든요. 이거 본인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일단 뭐 세간의 어떤 관심이나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위치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변창흠 장관님께서 스스로 먼저 본인의 재산 현황을 다시 한번 그리고 친인척만 한 4촌까지 더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은 네. 그 관계자들을 먼저 발표하시면 청렴함이 결백이 투명하다라는 나는 그러고 걸. 나서 그 말씀을 하셔야 이게 국민이 믿는 거지. 자기는 아직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의심은 의심일 뭐 열린 게 뿐이고 없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청렴해야 된다. 좀 안 맞잖아요. 시기도 안 맞고 지금은 상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대한민국의 국토부 장관으로서 네네. 좀 솔선수범해서 먼저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발표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여하튼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장이었고요. 관리를 잘못한 건 맞잖아요. 맞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번엔 좋은 거 발표했잖아요. 현금 청산제도 그 도심 개발할 때 던졌잖아요. 아까 교수님이 그 말씀 주셨는데 미리 발표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계약 기간에 대해서 좌우로 전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제로 한다고 하고 공청회를 하면 협의도 잘 되고 용산 참사 같은 일도 없을 겁니다. 그 제도가 지금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뭐 LH가 거의 독자적으로 그냥 거의 진행하는 것을 국민들이 믿어왔었던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같이 손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택지 보상이나 어떤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LH에 대한 감시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좀 있다고 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책임을 져야 할 변창흠 장관이 조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변창흠 장관이 문제를 발생시킨 건 아니더라도 관리 책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유체이탈 화법을 좀 사용했거든요. 이게 갑자기 청렴 뭐 다 좋아요. 뭐 청렴해야죠. 청렴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아니겠지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임기 동안에 LH 사장 시절에 발생했던 문제고 이걸 몰랐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무능력이고요. 알았다고 하면 공범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유로울 수가 없으면 적어도 사과가 먼저겠죠. 뭐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해야 되고 자꾸 유체이탈 화법으로 청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럼 진짜 원래 청렴해야죠. 청렴해야 되는데 그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요. 네. 물론 야당에서 뭐 사퇴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뭐 결자해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뭐 장관 그만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공세로 가는 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해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차라리 투명하게 더 강하게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국토부를 못 믿게 되잖아요. 국토부도 못 믿고 LH도 못 믿기 때문에 이걸 믿음을 주려면 진짜 제대로 조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변창흠 장관께서 총대를 메고 자기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옷을 벗겠다는 각오로 저는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지금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헛발질하는 이유 배경 중에는 결국엔 신뢰란 말이에요. 네.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야, 정책 저 과연 제대로 되겠어? 정부 믿고 부동산 집 안 샀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지금 불신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죠.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까지 터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렇게 했지만 이거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 이런 개발 문제 모두 다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진짜 결자해진 마음으로 국토부 장관께서 총대 메고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는 지금 빨리 공급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빨리 공급하는 맞습니다. 거는 이거 다른 문제고요. 신뢰를 회복하고 빨리 공급을 해야지 빨리 공급만 하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최우선 과제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부터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를 제기하신 이제 참여연대 측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변창흠 장관이 책임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이 부분이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변창흠 장관이 이제 이 장관의 재직할 장관이 LH 재직하기 사장으로 전에 재직할 LH 사장으로 있을 때죠. 예. 시기부터 벌써 정부는 이제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그 정책을 좀 변화시키고 있었던 시기예요. 예. 그 시기에 LH에 들어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하신 것도 됐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한동안 이제 없었던 이제 신도시 개발을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도 제대로 점검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화들이 사실 암암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문제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 예. 또는 이렇게 쉬쉬했던 부분, 그냥 개별적인 처벌에 그쳤던 부분 이런 부분이 대규모로 하면 이런 방식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점검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처벌한다, 누구에게 비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일반 시민들 의식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투기 문화들이 사실 현실에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이 그들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이럴 때 대규모 공급한다고 할 때 초기에 이 부분이 드러난 것이 오히려 낫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설사 변창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고약하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부담스럽게 됐지만 이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문제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그 지금 그 조사 주체 관련된 부분들도 이 부분들이 저희가 그 감사원을 선택했던 데도 바로 그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변창흠 장관 본인이 저기 하셨을 때도 이게 이 LH 사장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왜 안 됐는지 본인이 밝히라고 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총리실이 이제 나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원래 해야 되는 업무는 감사하는 업무가 맞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감사원을 선택했던 거고 각 기관들이 그런 부분 유기적인 협조를 할 네. 거라고 봐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제의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돼야 된다. 책임도 소재도 가려낼 것도 가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변창흠 장관님은 학계에서부터 뵀던 분이라서 네.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인품도 훌륭하시고 공사가 아주 반듯합니다. 네. 공사 구별이 그리고 뭐 청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관과 조직의 문제잖아요. 그래 그분이 재직하실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지금 그 장관이 되어서 조사한다. 이거는 국민이 보면 굉장히 넌센스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4대강에서도 감사원 결과가 계속 뒤바뀌고 정권에 따라서 뭐 원전 결과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면 총리실에서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뭔가 나중에 정무적 판단하겠구나. LH 직원들은 한 100명, 200명 나올 수 그런 있겠지만은 우려를 또 하는 거죠. 고위 공무원은 안 나오겠구나. 아니면은 뭐 여당 정치인, 국토교통위에도 다 보고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봤던 정치인들은 안 나오겠구나. 그렇게 돼야지 스토리가 맞잖아요. 근데 그거 본 사람들이 진짜 자기 이름 하나도 실명은 없을지 몰라도 친인척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정부 주도로 이렇게 간다면 아마 대강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국민들은 인식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4대강이나 원전이나 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파헤쳐가지고 그러게요.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고구마 둥그리처럼 어불성설이죠, 사실. 뭐 다른 정치인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지자체장과 관련된 지자체장하고 그 지자체의 뭐 광역 의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다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정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사가 끝나더라도 의혹은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주 뭐 강력하게 하라고 했지만은 더 강력한 뭐가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네.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 뭐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공급 대책을 통해서 이 집값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을 꿈꾸고 있고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도 9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간기관 통계가 아니라 정부 통계도 이제 9억 원을 넘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값을 빨리 좀 낮추었으면 좋겠다, 안정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열망과 바람은 여전한데 이번 이런 신뢰성이 무너지는 일로 인해서 의혹들로 인해서 3기 신도시 정책 자체가 좀 연기되면 아까 뭐 한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연기가 되면 또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 자체는 굉장히 요원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투 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는 그대로 진행을 열심히 하고 예. 지금 이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뭐 효용성은 좀 낮아지겠죠. 직원들이 하나만 그것도 해도 참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하나만 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어차피 두 개를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변창원 장관께서 지금 뭐 아까 표현한 거를 보면 아까 뭐 소장님이 유체 이탈이라는데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문구를 딱 보면 네. 정말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토부의 수장이시잖아요. 전쟁으로 말하면 장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로서 표현도 정제돼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 사과하시고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도 지금 다시 한번 발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빚어진 어떤 소모성의 어떤 비효율성을 갖다 빨리 제거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빠지겠다고 스스로 하시고 아까 말씀 주신 변호사님 감사원이나 객관적인 감시단체가 들어와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또 시스템 얘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이건 원천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지금 난국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수장이신 뭐 대통령은 지시하셨고 네. 총리분하고 국토부 장관께서 머리 좀 맞대셔가지고 대국민 사과하고 제 생각엔 변창원 장관께서 일단 자기에 대한 거는 손을 놓고 발표하시고 재산 발표 스스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직원들 데리고 심한 어떤 교육이라 그럴까요? 뭐 나이 든 분들 교육한다고 그러지만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하면 또 시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3기 신도시 사업 자체에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정말 대우각성하고서 이번 사태를 대처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 대책 이래서 효과 있겠습니까? 최근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된 기미를 보였거든요. 물론 뭐 인천이나 뭐 북부 일부 지역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아직, 좀 연끌 네. 세대로 좀 과열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매매도 안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이게 주택시장 안정에 빨리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부동산 정책, 정부의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어서 우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또 이게 신뢰가 떨어지고 자극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뭐 제가 법도 모르고요. 뭐 이런 거 뭐 정치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거는 감사원이 나서든 뭐 감사원도 좋고요. 뭐 최근에 뭐 투명하게 공수처 뭐 조사할 이런 수 것도 있는.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이게 공수처잖아요. 공직자 문제니까 고위공직자. 해서 그냥 정치인, 국토부 뭐 할 거 없이 모두 다 조사해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 시스템도 제대로 세워서 부동산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 그냥 국토부가 조사하고 네. 총리실이 조사해서 꼬리 몇 명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들을 지자체까지 다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네. 완전히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 투명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서 정부가 다시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심교원 교수, 이강훈 변호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NG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